가뭄으로 전북의 저수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익산은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지만 해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대 옛 재단 측이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겠다며 공모 절차에 들어가면서 서남대가 다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한 공원 묘지에서 성묘객들이 바친 조화 수백 개를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농촌 관광과 탄소산업, 금융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북의 저수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부족해 익산에선 제한급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해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옥정호입니다. 넘실대던 푸른 물이 사라지고 작은 실개천처럼 변했습니다.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뿌리까지 드러났고 호수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곳 옥정호의 저수율은 겨우 6%입니다. 전북 평균 저수율 또한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년 7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올해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13mm로 평년의 54.5%에 그쳤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밭작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복분자 밭은 덩쿨이 대부분 말라 죽어 듬성듬성합니다. 여가 안 보이게 탁 어우러져야 하는데 지금 많이 죽어서 뭐 내년에는 이제 별로 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한창 물이 필요한 고추와 배추, 무, 파 등 다른 밭작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봄 영농철에 논농사까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곡식이 메마르고 있어요. 땅이 파면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완주 대하호에서 생활용수를 받고 있는 익산시는 대하호가 바닥을 드러내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금강수대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될지,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가 될지, 그때까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죠. 전라북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하호와 동하호, 구이호의 방류를 중단했고 옥정호와 경천호 방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금강물을 끌어올려 전북 북부권 저수지에 물을 대고 있고 관정과 간이 양수장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30%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좀 시군과 농어촌공사 합동을 해서 지금 공급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올해가 가기 전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서너 차례 이상 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서남대가 구 재단 측에서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겠다며 공모 절차에 들어가 또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측은 형사고발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 구 재단 쪽에서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공모한다며 일간지에 낸 광고입니다. 설립자 측근 이사와 일부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재정 기여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의 학교 정상화 일정이 미흡하다며 공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누가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330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법인 바꾸고 유예받은 기간 동안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뿐이 이 대학의 인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대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춘 이사회가 선정한 재정 기여자와 대학 내부 구성원을 흔들려는 의도라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잘 추진하고 있고 정부하고도 협상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불법 단체가 나와가지고 뭐 임으로 일간지 광고를 하고 이건 엄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서남대 측은 공모에 동참한 평교수 협의회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며 임시이사회 내 구 재단 측 이사의 제척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구 재단 측이 2심 선고를 앞둔 설립자 이용하 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 기여자 공모를 추진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초 재정기여자 선정으로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서남대가 또다시 내용에 휩싸이면서 정상화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 지역 시내버스가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우성여객과 군산여객이 지난 5월부터 13억 원의 CNG 요금을 내지 못하자 군산도시가스가 다음 달 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54개 노선의 시내버스 116대를 운행하는 두 버스 업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수익금이 크게 줄었다며 군산시에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한방직이 전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한양 컨소시엄과 2,005억 원의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로 알려진 1,262억 원보다 743억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대한방직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한양 측과 부동산 실사를 한 뒤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공장 부지에 6,200제곱미터의 도유지가 있지만 대한방직에서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도유지의 매각 승인 없이는 공장 부지를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해 한양 측의 대한방직 부지 매입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에 바친 꽃들이 사라진다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난 추석 연휴 한 공원 묘지에서 조화 수백 개를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자 4명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 공원 묘지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2명씩 짝을 지어 꽃다발을 한가득 들고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완주의 한 공원 묘지에서 조화가 사라진 건 추석 연휴 4월째인 지난 28일 밤.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묘소를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묘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지 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산소에 와서 누가 그걸 도둑질할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람들이. 지난 1999년 문을 연 이곳에는 묘지 2,900기와 납골당 5,500기 등 모두 8천여 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묘지 300여 곳에서 추석을 맞아 성묘객들이 새로 놔둔 조화 700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성묘객들의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에 신고한 뒤 꽃을 구입해 채워넣었습니다. 민원인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저희 꽃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오후에 군청에서 이렇게 조치 취해져가지고 다시 다 채워놓고. 경찰은 관리사무소에서 넘겨받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특별 단속에서 돼지고기와 김치 등 70건이 넘는 원산지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52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15건, 쇠고기 8건 등입니다. 전라북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34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의 분석 결과 전라북도 22군데 골프장에 부과한 131억 원의 지방세 가운데 샹떼일과 웅포골프장 두 곳이 3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관광과 탄소산업 그리고 금융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관광 매출은 100억 원, 탄소산업 매출은 4,600억 원을 넘었고 금융산업은 관련 조례가 통과돼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고유의 창포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완주군 고산면 창포마을입니다.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은 창포 비누 만들기와 계절 농산물 수확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향도 좋으니까 집에 가서 세수하면서 피부 좋아질 거예요. 지난해 전북 농촌마을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돈은 100억 원입니다. 단순한 생산농업에 머물던 농촌이 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궈낸 겁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쓰이는 2차 전지입니다. 활성 탄소를 이용한 덕분에 기존 전지보다 출력이 100배가량 세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전북의 탄소섬유 기업 68곳은 4,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종업원은 1,900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2025년까지 탄소기업 240개를 확보해서 3만 5천 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세계 탄소복합재 시장 8%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은 내년 9월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2일 전북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유치 활동과 금융인력 양성,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 연구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증권 관련 회사 또는 기관, 단체들이 우리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매출 100억 원을 넘겨 가능성을 엿본 농촌 체험 관광과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탄소산업,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새롭게 조명받는 금융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전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철새 도래 시기와 맞지 않아 AI의 발병 원인을 철새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전국적으로 9건의 AI가 발생했지만 철새 도래 시기 이전에 발생한 AI라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을 철새가 아닌 기존 바이러스의 잠복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남과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가금류의 혈청 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산악사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이달 들어 전북에서 9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383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해마다 전체 산악사고의 32%가량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다며 홀로 산행을 피하고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며 안전장비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살집과 농지를 구하는 일일 텐데요.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빈집 정보 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던 박용민 씨는 4년 전 완주로 귀농해 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이 거주할 집과 농지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빈집 정보나 토지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좀 힘들죠. 귀농인을 위해 전북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2년 전 인터넷으로 농촌의 빈집과 농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빈집과 농지 가운데는 이미 팔렸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매물 417건 가운데 올해 올라간 매물은 37건, 나머지 380건은 무려 2년 가까이 지난 매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계속 조사하는 거에서 가장 어렵고요. 사업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었고.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도 전북의 빈집 정보는 14건에 그쳐 180여 건인 전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뒤늦게 빈집과 농지 정보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귀농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빈집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라북도는 올해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8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농어촌의 의석수 축소가 우려되자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모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방문해 비례대표 축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으로 전북에서 2석, 광주와 전남에서 3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농촌 지역구의 축소를 막으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완주군 용진면이 내일자로 용진읍으로 승격됩니다. 이로써 완주군은 삼례읍과 봉동읍 등 2개 읍 11개 면에서 3개 읍 10개 면으로 개편됩니다. 전북에서 면이 읍으로 승격한 것은 지난 95년 김제시 만경읍과 남원시 운봉읍 이후 20년 만입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따로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주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4명 단위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8곳을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5년에 걸쳐 120명가량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공석인 전북지방경찰청장에 김재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재원 신임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간부 후보로 경찰에 입무한 뒤 서울 도봉경찰서장과 경찰청 대변인, 인천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JTB 전주방송 창사 18주년 기념식이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신효균 JTB 전주방송 대표이사는 어려운 방송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담배 사재기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살 유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37살 노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담배값이 오르기 전에 대량으로 담배를 사는 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모 씨에게 7천만 원을 받고 1월에는 다시 5,6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